성균관대 공학계열을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의치한약수를 가기 위해서 다시 시험을 볼 가능성이 서울대 공대를 가기 위해서 다시 시험을 볼 가능성보다 훨씬 크고요. 그럼 이러한 친구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원서를 쓸까요? 다시 원서를 쓰기보다는 학교를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랑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디어 입시연구소 소장 랑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반수생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월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학생, 재수생이 처음으로 같이 시험을 보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이죠. 그래서 제가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컨텐츠를 여러 편 제작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적이 떨어진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첫 번째는 고3 모의고사보다 수능이 범위가 훨씬 더 많다. 두 번째, 반수생이 합류를 하기 때문에 성적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였는데요. 우선 범위가 다르다고 성적이 떨어진다? 그것은 정시에 열심히 몰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반수생의 침공, 특히 작년부터 정시가 대폭 확대가 되고 약대의 신설로 인해서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도 다시 수능에 뛰어든 사례가 많았고요. 그리고 교차 지원으로 인해서 이과 친구들이 문과를 침공하는 바람에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원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것보다 입결이 높아지는 바람에 그래서 소위 삼떨이라고 하는 이러한 친구들이 지금 재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나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수는 최상위권이 아니면 성공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시험 범위도 많았고 정시 인원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이 반수로 성공을 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반수가 어찌 보면은 최적화된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도전해 볼 만하다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반수생이 생각보다 불리한 건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반수생들이 쏟아질지에 대해서 한번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3학년도부터 6월 재수생과 본수능 재수생의 통계를 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6월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적어도 3월부터 공부한 친구들이죠. 6월 모의고사를 4월 중순에 접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현재 학원을 다니고 있는 재수생이고요. 6월 중순부터 대학교 1학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반수 추정생들의 명수가 본 수능 재수생에서 6월 재수생을 뺀 값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2021년도에는 반수생이 8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의 트렌드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올 재수는 힘들다. 대학 맛을 좀 보고 반수를 하겠다는 사회적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럼 이러한 반수생들이 어떠한 대학에서 반수를 많이 하는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신입생 입학 후 즉시 이탈 비율이 서울권 대학이 28.6%나 해당되네요. 네, 수도권 대학도 15.1%. 전문대 같은 경우에도 서울권 전문대 친구들은 다시 시험을 보는 반수생들이 11%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과별로 서울권에서 어떠한 학교를 들어간 친구들이 반수를 하느냐. 반수를 하게 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시험을 망쳐서도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원하는 결과를 못 이뤘을 때 반수를 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보시면은 중도 이탈 인원이 80명이나 되네요. 중앙대 경영학부는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군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다군 인문계열에서는 가장 높은 학과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가나군에서는 서성한 이상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쓰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과 침공과 더불어서 추합이 많이 안 돌았기 때문에 중앙대의 경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다시 시험을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대도 마찬가지예요. 중앙대, 홍익대 이 두 학교의 공통점은 뭐다? 다군에 정시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학교의 전략일 수 있지만 가나군에서 원서를 쓰고 다군의 인문계열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대학교가 중앙대, 홍익대예요. 그러면은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국숭세단 요 라인에 있는 친구들이 원서 조합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중대나 홍대를 합격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가나를 다 떨어지고 중앙대에 합격한 친구들은 점수가 아쉬울 테니까 이탈을 할 수밖에 없고요. 홍대도 건대나 동대 아니면은 그 위에 시립대 정도까지 쓸 수 있는 학생이 낮춰서 홍대를 썼는데 다군에 홍대만 붙어버린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재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점수보다 올려치기를 해서 스나이핑이 된 친구들이 중대 홍대를 들어갔으면 반수를 할 가능성은 쉽지 않은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러한 스나이핑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수를 한다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경영학과, 경희대 경영학과, 이화여대 대부분 경영학과에서 많은 친구들이 이탈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이과 친구들이 침공을 해서 경영학과를 들어가서 인문계열 공부를 해보니까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나는 1학년 못 견디겠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반수 시장으로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이것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문계열에서는 중도 이탈하는 학과들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상위권 대학의 친구들이 더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반수를 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열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균관대 공과대열, 연세대 공학계열, 홍익대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고려대 생명공학부, 고려대 생활과학부. 자, 쭉 보시면 어떠세요? 성균관대, 고려대, 경희대, 이화여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의학학 계열을 노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친구들이 많아요. 작년 수능에서 점수가 모자라서 원서를 써서 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의학학 계열을 도전하고 싶다, 이래서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나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더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어서 그래서 이탈을 한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이한 거는 중앙대학교 간호학과인데 간호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인기 있는 학문이긴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으면 정말 힘들 수 있는 학문이어서 그래서 이탈자가 이렇게 많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문계열과는 다르게 자연계열은 의학학 계열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상위권 쪽에서 많이 반수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도 들여다보시면 강남대, 용인대, 가천대, 경기대, 인하대, 신경대, 요 학교들의 공통점이 아쉽게 인서울대학을 가지 못한 친구들, 특히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형에서 잘 본 과목 4개만 반영하는 전형을 써서 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엔 한 과목을 아예 망쳤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럼 다른 과목은 100분위가 96을 넘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친구도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이 반수를 이끌어낸다는 것. 그래서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인서울 갈 수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이탈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수도권에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가 잘하면 인서울의 상위권 공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친구들이 점수가 좀 모자라서 쓴 대학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작년에 받았던 성적보다 1등급에서 1.5등급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뛰쳐나와서 반수를 준비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입학 후에 1학년이 돼서 즉시 학교를 그만두는 학교를 찾아보니까 경희대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경희대학교 중도 이탈 인원이 8.4%나 되고 인원이 483명이나 그만두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 조금만 더 하면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시에서 경희대를 합격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수시가 아닌 경희대만 붙어버린 경우, 그런 친구들은 받아들이는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쉽잖아요.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이고요. 경북대가 좀 튀는데 대구 캠퍼스하고 상주 캠퍼스를 다 합친 인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중앙대, 한국외대, 성균관대 역시 어떻습니까? 아쉽죠. 그러니까 이탈을 하고요. 한양대 어떻습니까? 한양대 역시 이탈자 많죠. 저도 이탈을 하려고 했는데 1학기만 하고 휴학이 안 돼서,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반수를 해서 점수가 더 안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수를 하려면 머리 빡빡 밀고 절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주의였는데 요즘은 많이 이 반수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것, 요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전문대 같은 경우에도 명지전문대학이 전문대 중에서 가장 탑 클래스죠. 이런 경우 4년제를 가고 싶다라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반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수 시작 시점이 언제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6월달이 가장 많고요. 그럼 반수시 주력 과목이 무언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수학이 가장 많았네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를 주력하겠다,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탐구를 주력하겠다, 이렇게 지금 갈리고 있는데, 확실히
작년 통합수능으로 인해서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이 불리했었죠. 그래서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언어와 매체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국어가 진짜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국어에 더 신경을 쓰는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탐구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30분 내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쉽지 않아서 만만히 보고 갔다가 탐구에서 작살난 친구들이 작년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탐구를 꼭 잡고 가고 싶다, 이렇게 이과 친구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학생들이 처음에 학교를 어떻게 합격했느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시도 50%가 됩니다. 아까 경희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시를 붙고 나니까 아쉬운 친구들, 그러한 친구들이 도전을 하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들어갔다가 다시 반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의약학 계열을 가고 싶은데 그걸 못 간 상위권대 공대 친구들이 다시 도전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정시 인원이 좀 더 늘었죠. 지금 현재 4월 모의고사 고3 학생들이 선택한 것을 봤을 때 과탐 인원이 46.3%까지 올라왔거든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48.9%로 상당히 많이 과탐을 응시를 했고, 올해는 과탐이 사탐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을 기사에서 예측을 할 만큼 과탐에서 주는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 유리함이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탐으로 돌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사탐에서.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과탐이라는 학문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것도 유념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정시 같은 경우에 논술을 항상 같이 갖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올해는 좀 변수가 있어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올해 과학 논술을 없앴어요. 이제 과학 논술이 남아있는 대학교가 연세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 정도만 남아있게 되는데요. 중앙대학교도 2024학년도부터 과학 논술을 없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의학 계열과 연세대학교만 과학 논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논술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결국에는 수학을 정말 잘하면 자연계열은 들어갈 수 있는 카드가 한 장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N수생의 위력이 크구나 라고 절망을 하셔야 될까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N수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적을 두고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죠.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의치한약수를 가기 위해서 다시 시험을 볼 가능성이 서울대 공대를 가기 위해서 다시 시험을 볼 가능성보다 훨씬 크고요. 그럼 이러한 친구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원서를 쓸까요? 다시 원서를 쓰기보다는 학교를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연고대 공대가 더 낫다 싶어서 성균관대 공학계열 학생이 연세대 고려대 공대로 옮겨갈 수는 있지만,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다시 원래 학교대로 돌아가는 학생들은 원서 접수에 잡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쏟아지는 8만 명 이상의 반수생들 중에서 실제로 반수에 성공하는 학생들이 반수에 성공하지 못하는 학생들보다 많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수생들의 전략을 잘 보셔야 돼요. 인문계열은 학교를 올리기 위해서, 자연계열은 의학학 계열을 가기 위해서가 아까 이탈자에서 많이 드러났었잖아요. 반수 중에서 상위권 클래스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점수가 조금만 모자르면 다시 원서를 쓰지 않고 학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시험을 잘 봐서 어차피 의학학 계열로 가니까 의학학 계열은 치열해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상위권 공대 같은 경우에는 널널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인문계열은 다시 반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올려치기 위해서는 특히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 사탐, 요 조합을 가지고 정말 100분이 99, 99, 99를 찍지 않는 이상 중앙대나 홍익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다시 학교를 올려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원래 공부를 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들 여러분들이 이 반수생의 위력이 생각보다는 심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수생의 실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목표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의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쫄아서 모의고사 때 긴장하고 수시 교과로 낮춰 써볼까? 이런 뻘짓하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수능의 코어를 잡고 쭉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공부가 잘 안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게 첫 번째 고비인데, 이 5월달이 원래 전통적으로 공부가 잘 안 되는 달이에요.
대학교 축제가 있고 콧바람 살랑살랑 오면서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야외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러한 시즌. 그래서 고3이나 재수생들한테 가장 힘든 첫 번째 슬럼프의 시기가 바로 5월달이거든요. 근데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었지만 올해는 거의 엔데믹 상황이 와서 학교 축제도 성황리에 열리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싱숭생숭할 그럴 상황이 많은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내년에 즐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축제는 맨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수생의 위험 요소, 위협적으로 쓰는 기사들에 겁먹고 쫄지 마세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반수를 하는 친구들은 내가 공부를 잘했다 싶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작한 친구들보다는 늦었잖아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하루 종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꼭 그걸 지키셔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는 효율이 없다고 했죠. 무조건 닭공입니다. 공부 자체가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이상 랑쌤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